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후쿠오카와 오카야마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후쿠오카는 직전 경기에서 시미즈에게 1대3으로 패하면서 8경기 무패 흐름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우라와나 마리노스 같은 강팀 상대로도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가 잘 작동했고 홈 경기라는 점에서 반등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자에디가 최전방에서 버텨주며 나고와 마스오카가 중원 전개를 이끌고 있습니다. 수비는 타시로, 안도, 시치 삼각 편대가 중심을 잡고 좌우 풀백의 활약 여부가 경기의 흐름을 가를 수 있습니다. 다만 마에지마의 결장과 무라카미 골키퍼의 부재, 그리고 후반 집중력 저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카야마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가시마전에서도 패하긴 했지만 빠른 역습과 교체 카드 활용에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루카오와 이치미의 투톱 조합이 위협적이었습니다. 특히 에사카와 기무라의 창의적인 움직임, 그리고 후지타와 타베이의 안정적인 볼 배급이 돋보입니다. 측면에서는 마스모토와 사토가 돌파를 통해 활기를 불어넣고 수비는 아베, 타츠타, 쿠도가 중심축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아베, 마스모토, 이치미가 결장합니다.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빠지는 전력 공백은 분명 부담입니다. 정리하면 양팀의 전력은 비슷하지만 후쿠오카는 자에디 의존도와 후반 집중력 저하가 불안 요소입니다. 오카야마는 다양한 득점 루트와 전술 유연성에서 상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적인 운영이 예상되며 저득점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가시마와 나고야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가시마는 직전 오카야마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연패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4경기에서 3패 1무로 흐름이 좋지 않았고 경기 내용에서도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공격에서는 카브리치와 스즈키 투톱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중원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볼 점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라키나 시바사키 등 미드필더 자원의 경기력 기복도 크고 풀백의 오버래핑 역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행과 시바사키의 압박력이 떨어지면서 빌드업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에 시에라, 히구치, 노노 등 여러 주전 자원이 이탈하면서 전력 누수도 큽니다. 반면 나고야는 히로시마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4경기 무승 흐름을 끊었습니다. 특히 마테우스의 멀티골과 시바사키 대 이나가키 중원 조합이 돋보였고 하세가와 감독 체제에도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마테우스가 최전방에서 버티고 모리시마와 나가이가 자유롭게 위치를 바꾸는 공격 전개가 특징입니다. 다만 모리시마가 종아리 통증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아사노가 투입될 전망이며 공격의 창의성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시마는 윙과 미드필드 전력 이탈로 인해 압박과 연결면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나고야는 마테우스를 중심으로 한 득점력, 중원의 강한 압박, 그리고 수비 조직력이 안정적입니다. 추천픽은 나고야 승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교토 상가와 요코하마 FC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교토 상가는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기록하며 리그 최상위권 컨디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아스를 중심으로 하라, 히라토, 마츠다 등이 활발히 전방 침투를 시도하며 공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니가타전에서는 후반 전술 전환과 교체 자원 활용이 빛나며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방에서의 롱볼 활용과 세컨볼 싸움도 균형을 이루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확보한 모습이고요. 수비에서는 사토의 안정된 커버와 요네모토의 넓은 활동 범위가 전체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결장자 없이 안정된 스쿼드를 유지 중이며 골키퍼 구성윤과 오타의 조합도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요코하마 FC는 최근 5경기 무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루키안을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이 위협적이지만 그 외 득점을 책임질 자원이 부족해 공격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스즈키와 야마다가 넓은 활동 범위를 보여주지만 좌우 윙백의 복귀 타이밍과 수비 간격이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간바, 가시마, 시미즈전에서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한 점은 고무적이지만 전체적인 점유율과 압박 유지에서는 열세입니다. 특히 고마이의 결장 이후
중원의 압박 강도와 전진 전개가 떨어졌고 루키안의 체력 저하로 후방 공격력이 급감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토는 공격 전개와 마무리 능력에서 안정감이 있고 요코하마는 수비는 괜찮지만 공격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후반 운영에서도 교토가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교토상가 승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마치다와 쇼난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마치다는 직전 비셀 고베전에서 0대1로 패했지만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카무라의 자책골만 아니었다면 무승부 이상도 노릴 수 있었던 경기였죠. 슈팅 14개, 유효 슈팅 4개를 기록하며 후반까지 강한 압박을 유지했고 전개면에서는 경쟁력을 충분히 보였습니다. 고쿠라 감독은 소마, 후지오, 오세훈을 중심으로 한 삼각형 전술을 바탕으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으며 좌우 윙백과 후방 빌드업 조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은 아직 시즌 무득점이고 소마의 위치가 측면에 치우쳐 박스 안에서의 결정적인 침투가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게다가 니시무라, 키쿠치, 마에의 부상 이탈은 팀의 밸런스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쇼나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가시화전에서도 많은 슈팅을 기록했지만 골 결정력이 부족해 무득점에 그쳤죠. 후쿠다, 아키토의 투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원에서는 오노세, 이케다, 오쿠노가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양측면의 하타와 후지이가 공격에 관여하지만 후지이는 부상 이슈가 있고 우측 수비 가담 속도도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또 오노세는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미나미는 계속해서 명단 제외 중이라 전체적인 유기성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최근 부진하면서 확실한 승리 요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마치다는 조직력은 있지만 마무리가 아쉽고 쇼나는 전개는 괜찮지만 결정력 부족이 뚜렷하죠. 조심스러운 흐름 속 무득점 혹은 저득점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도쿄 베르디와 세레소 오사카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도쿄 베르디는 최근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을 정도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베, 마리노스, 가와사키 등 강팀들과의 연전에서 모두 무득점으로 패했고 컵 대회조차 연장 접전 끝에 겨우 승리를 거둘 정도로 공격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수비 쪽에선 나름 안정감을 보이고 있지만 득점 전개에서는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윙백들의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고 중앙과 전방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공격이 자주 끊깁니다. 여기에 야마미의 부상 가능성까지 더해져 전방 선택지도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반면 세레소 오사카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라타오와 페르난데스의 투톱 조합이 인상적이며 키타노도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면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죠. 후쿠이 골키퍼를 중심으로 수비 안정감이 높고 나카지마와 다나카의 중원 조합도 경기 조율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에서는 오쿠다와 노보리자토의 빠른 오버래핑이 도쿄 베르디의 약점인 측면 수비를 공략할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쿄 베르디는 전방 전개와 마무리에 한계가 있고 세레소 오사카는 전술 완성도와 최근 컨디션 모두에서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흐름은 세레소가 주도하고 낮은 스코어의 언더 흐름 속에서도 세레소의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세레소 오사카 승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우라와와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우라와는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강팀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도 3대1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확실히 끌어올렸는데요. 마스오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가 인상적입니다. 특히 사비오와 와타나베의 이선 움직임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날카롭고 구스타프손이 전진성을 높이면서 중원과의 연계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야스이와의 더블 볼란치 조합도 안정감을 주고 있죠. 수비에서는 보자와 호이브루텐의 중심 수비 라인이 안정적이고 나가누마의 오버래핑도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만 산타나가 결장하고 나가누마가 최근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최근 2연패에 빠지며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제르만과 마에다가 동시에 빠진 상태에서 공격 전개가 크게 위축된 모습인데요. 현재는 나카무라가 홀로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으나 중원에서 카와베가 고립되며 공격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독인 스키베는 400과 300을 가변적으로 운영하지만
아라이와 시오타니의 부상 그리고 나카노의 포지션 변경 등으로 수비 조직력에도 큰 타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측면에 히가시와 고시미치는 전개엔 기여하고 있지만 수비 전환이 느려 상대에게 공간을 많이 허용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우라와는 탄탄한 전술 구조와 홈 경기력 그리고 현재의 흐름까지 모두 좋은 상황이고요. 반면 히로시마는 핵심 전력의 이탈과 수비 불안으로 인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득점 경기는 아니겠지만 우라와가 주도권을 쥐고 12점 차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우라와 승입니다. 마지막으로 FC 도쿄와 간바 오사카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FC 도쿄는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 조직력과 공격 전개의 속도인데요. 최전방 사토가 고립되면서 전방 압박이 무너지고 있고 타와라치미다와 나카가와의 측면 조합 역시 크로스 정밀도 부족으로 공격에서 위협이 약해졌습니다. 중원에서는 하시모토와 코의 조합이 볼 운반은 가능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탈압박 능력이 떨어지고요. 수비에서는 도이를 중심으로 계속 조합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특히 키타하라의 체력 문제가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반면 간바 오사카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전술적인 완성도가 높고 조직력도 안정적인데요. 알라노의 왼쪽 침투와 제발리의 포스트 플레이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야마시타와 스즈키의 중원 조합도 압박 해제와 빌드업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는 나카타니와 후쿠오카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골키퍼 이치모리의 안정적인 세이브도 인상적입니다. 또 교체 운영 측면에서 미토와 메시노 같은 자원을 유기적으로 투입하면서 전술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체력 부담이 적고 결장자도 없는 점은 큰 이점입니다. 전체적으로 간바 오사카는 도쿄보다 전술적 완성도, 전방의 결정력, 교체 운영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도쿄가 홈 이점을 살리기 어렵고 공격 루트가 단조롭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가 안정적인 흐름 속에 저득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간바 오사카 승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